사회 문제 혹은 학내 이슈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시선을 만나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대학 신문에 실린 오피니언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죠. 동의대 신문 7면의 여론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설, 에코백은 절대 에코하지 않다라는 제목인데 무슨 내용일지 함께 읽어볼까요? 패션은 농업 다음으로 물 소비가 많고 환경오염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현재 애용되고 있는 에코백은 생산, 소비에서 비친환경적인 측면이 크다. 에코백에서 사용되는 면 소재 자체는 피부 자극이 적고 폐기 후 생분해되기 때문에 환경 유해성이 적다. 그러나 면 경작 시 사용되는 살충제, 화학 비료는 연간 만여 명의 사망자와 사막화,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 특히 세계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25%가 면 재배에 사용돼 면 농작의 환경 위해성은 매우 크다. 면 재배와 면직물을 만드는 공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특히 제3세계 공정무역의 희생양으로 노동력 착취와 아동 노동력 착취는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에코백은 개성 창출을 위해 또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린트가 많이 사용된다. 프린트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친환경 인쇄 방식인 고무 나렴이나 디지털 프린트가 권장되나 일반적으로 가격 문제로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에코백이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무심코 믿어왔는데 그마저도 하나의 패션 상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이나 비닐백보다는 낫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에코백을 일부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겠네요. 자, 사설을 이어서 더 읽어볼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에코백은 원단 소요가 크지 않고 생산이 쉬우므로 제작 단가가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백이 더러워지면 한두 번 빨다가 값싸고 저렴한 다른 에코백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탁을 통해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사각형 면에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 홍보용 사은품을 제작할 수 있어서 사은품으로 나누어주는 일이 많으므로 소비자의 사용주기가 더욱 짧다. 기업에서는 세탁 후 형태가 많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에코백을 개선하거나 형태 변형이 덜한 세탁법을 알려주고 환경 영향성을 생각해 사은품 제작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렴해서 부담이 없고 친환경적이라 생각해서 더 손쉽게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우리의 소비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나현 편집국장이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해서 쓴 미성숙한 대학생,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 가져야라는 칼럼 살펴볼게요. 이번 수도권의 온라인 시험 커닝 사건은 학생들이 단체로 모의하고 답을 공유하는 등 그 도가 지나쳤다. 우리 대학에서도 매번 시험 기간만 되면 학교 게시판에 커닝 제보가 심심찮게 올라올 정도로 부정 행위는 계속 있어 왔다. 좋은 학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함이었다는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찾는 곳이다. 현재 대학생의 모습은 편법과 반칙이 만연해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온라인 강의부터 대면 시험 결정까지 순탄하게 흘러온 적이 없었다. 등교가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결정되었을 때 특히 정도가 심했다. 강의 내용이 성의 없다는 학우들의 의견을 보충하기 위해 꼼꼼히 강의하면 과제가 힘들다며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고 등교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끊임없는 불만을 가질 뿐이었다. 온라인 강의와 시험에서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 학생들의 태도와 가치관부터 변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칼럼을 조금 더 읽어보면서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같은 학생으로서 동의한다. 누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고
학우들은 그 사실을 헤아리지 못했다. 같은 학우로서 성인답지 못한 모습에 화가 나는 한편 그들의 미성숙함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번에는 충북대 신문의 여론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녀 사냥과 언론이라는 제목의 사설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1692년 1월, 매사추세츠의 항구 도시인 셀럼에 한 목사가 부임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의 친딸과 조카딸이 발작을 일으키며 이상 행동을 시작했다. 두 소녀를 치료하던 의사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이상한 주장을 했다. 이게 다 마을에 숨어있는 마녀들 때문이야. 의사의 말은 마을 주민을 자극했고 주민들의 추궁에 어린 소녀들은 하녀 한 명을 마녀로 지목했다. 이후 두 소녀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소녀들이 늘어났고 아픈 소녀들이 지목하는 마녀도 점점 더 늘어나 마녀 재판이 열리게 됐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재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나타났다. 당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으로 약해져가는 신앙심을 회복하려는 교회 세력이 이 재판을 주도했고 세일럼의 유력 가문들은 자신의 딸이 마녀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의 경쟁자를 마녀나 악마로 지목하게 함으로써 정적 제거에 이용했다. 결국 13명의 여자와 6명의 남자가 마녀와 악마로 몰려 처형됐고 남자 1명은 고문을 받던 중 사망했다. 이 사건이 바로 마녀 사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세일럼 마녀 재판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녀 사냥이라는 말의 역사적 유래가 되는 사건을 짚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녀 사냥에서 마녀를 감별하는 방법은 더 황당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물과 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손과 발을 묶은 채 물속에 던져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인 물의 길과 불에 달궈진 쇠판을 걷게 해 죽으면 무죄, 살아나면 유죄인 불의 길이 그것이다. 물의 길과 불의 길은 결국 유무죄와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감별법이었다. 이런 식의 끔찍한 마녀 사냥이 현대에도 바로 지금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설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마녀 사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적은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언론의 단정과 공격은 끝없는 의혹 제기 보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보도들은 확실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 없이 짐작과 편견, 그리고 자신만의 당위와 이익으로 쓰인다. 자녀 의혹, 부동산 의혹, 금융거래 의혹, 회계관리 의혹, 독단적 단체 운영 등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쏟아내며 표적이 된 개인을 부도덕한 범법자로 만든다. 여기에 단체의 성격이나 의도를 알 수 없는 모모 단체 수사 촉구, 모모 단체 구속 촉구라는 보도로 공격력을 높인다. 이때쯤 되면 정치권과 권력기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이 증원군으로 가세한다. 표적이 된 개인이 의혹 제기에 맞서 해명이라도 하게 되면 그 해명에 대한 의혹이 또다시 쏟아진다. 더 참혹한 일은 혹독한 마녀 사냥이 끝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죄가 밝혀져도 이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거나 단신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표적이 됐던 개인은 언론이 씌운 오명을 쓰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물의 길과 불의 길 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마녀 감별법으로 남아있다. 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소민 부편집국장이 쓴 데스크 칼럼, 의무와 권리 사이의 책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 당나라의 화해선사가 제자들에게 남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라는 말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의미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 유아기에는 일에 대한 의무는 적고 권리는 많다.
그러나 학생이 되면 일에 대한 의무는 늘고 권리는 줄어든다. 마침내 성인이 되면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 사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때로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타인에게 넘기고 본인은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은 조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른바 버스를 타는 사람이다. 본인의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남들에게 묻어가려는 그 이기심 때문에 타 조원들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부담감과 피로함도 가중된다. 자신의 의무를 남에게 넘기고 좋은 성적이라는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은 다른 조원들을 힘들게 한 자신의 행위에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 네, 이 대목 들으면서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딜 가나 꼭 최소 한 명씩은 있는 이런 사람. 기자는 자신이 신문사 내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 명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다른 여러 세계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2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 필자는 다른 기자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본인이 맡은 기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기자가 돼주기를 바란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교류 속에 살아야 하고 그 교류 과정에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를 수행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만 비로소 권리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네, 신문사를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대학 신문사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두 번째 코너로 이동할게요.